보시면 저희가 1년 동안에 이제 일을 합니다. 회계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12월 31일. 그래서 1년을 다니셔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 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파트가 다 3년 정도는 다녀야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1년 차 때는 정신없이 가잖아요. 일 배우다 보면은 거의 뭐 1년 후딱 지나가 있고, 그러면 한 2년 차 때부터는 이제 나 혼자 어느 정도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과거하고 다른 건 확실히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저희 할아버님 세대는 대부분 다 평생 직장이셨어요. 아버님 세대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었고, 지금은 한 직장에서 처음 들어가서 60대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저쪽 말고, 공무원이나 이런 쪽 말고, 일반 회사로 봤을 때. 그래서 한참 유행이던 말이 사후정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사후정이 뭐예요? 45세 되면 잘리는 거. 38선도 있었잖아요. 38선이 뭐예요? 38 전후로 잘린다. 근데 대기업은 실제 그래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이나 그런 게 없으면 한 40대부터 준비하고 있대요. 마음의 준비를.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근데 또 정치 잘하고 하면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오래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해서 오래 남아 계신 분들보다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정치 잘해서 오래 남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실제 가보시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명 우리가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제 친구가 지금은 도배하거든요. 도배하는 친구가 있는데 과거에 그 개인 택시 연합회에 사무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회장 선거를 했거든요. 라인 잘못 타갖고 잘렸잖아요. 이 사람이 당선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라인을 탔는데 이쪽 라인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 안 탄 사람들은 다 잘렸대요. 실제. 그리고 라인이 좀 어때요? 우리나라는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TV나 아니면 뉴스나 인터넷에 돌아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직원 뽑을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죠. 맞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가족한테 욕하고 집어 던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잘. 근데 그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에는 낙하산 타고 들어가면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는 낙하산 타고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능력 없는 놈 이래 썼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면 아우 쟤 능력 없는 애야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능력자라 그래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힘 좀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처남이 5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저쪽에 있어요. 통일부에. 근데 아마 신청해놨다 그러는데 올해나 내년쯤에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인천시청으로. 전 열심히 줄 대고 있죠. 나중에 인천시청으로 오면 저거라도 좀 시켜달라고. 저기 뭐지? 도로에 보면은 주차 요원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거라도 하나 시켜달라고 해보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좀 힘 좀 있는 분 계시면 계속 줄을 대고 있어야 돼요. 버리지 말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시대가 시대니까. 저도 이제 40대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살거든요. 잘리면 뭐하지? 언제 잘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자분들도 그 생각하지만 남자들이 좀 더 세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간 가정에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이 남자인 경우들이 아직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 고민하죠.
여기 그만두면 뭐 하지? 근데 참고로 여기 그만두면 전 딴 데 가면 돼요. 예. 왜냐면 혹시 수업 들어보시고 나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그러면 회계 강사 나쁘진 않아요. 떼돈은 못 버는데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저 아시는 분이 지금 70 넘으셨거든요. 아직도 수업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강사 풀이 되게 얇아요. 컴퓨터는 강사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회계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젊은 강사가. 예. 참고로 제가 젊은 강사 중에 하나예요. 40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5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아요. 이쪽 강사풀 자체가.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근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주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기초라고 나와요. 그러면 1월 1일입니다. 초자가 처음 초자잖아요. 예. 그래서 1년의 첫날이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나오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올해를 뭐라 그러냐면 단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022년. 그 다음에 전기는 2021년. 그 다음에 내년을 뭐라 그러냐면 차기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 가시면 이런 말 안 써요. 단기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2022년. 예. 그러니까 서류 갖고 올 때 단기분 뭐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2022년도 급여명세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근데 왜 그러냐면 단기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요걸로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공부하실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기라고 나오면 아 올해 얘기하는 거구나. 전기라고 나오면 작년이구나. 차기라고 나오면 내년이구나. 그 다음에 기초라고 나오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나오면 12월 31일.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1년에 몇 번 만드는 거냐면은 한 번 만들어요. 몇 번 만든다고요? 한 번. 그래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상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걸 무슨 표라 그래요? 재무 상태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요거 관련돼서 하나씩 배울 건데 대부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부채. 예. 부채가 뭐죠? 예, 빚이죠.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는 부채가 되게 많아. 그러면 위험한 회사인 거예요. 왜냐면 부채가 빚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남자친구 만나거나 여자친구 만나셨을 때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부채. 맞죠? 네 빚 얼마 있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만약에 빚이 1억 있어. 그러면 결혼하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재산이 1억 있어도 고민할까 말까인데. 맞죠? 빚이 1억이야. 그렇고 부채는 빚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은 뭐냐면 자산이 헷갈리시면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산. 자산이 많아. 그러니까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자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헷갈리시면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뭐요? 재산. 그 다음에 자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 돈. 자본은 내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래서 부채는 남의 돈이고 자본은 누구 돈이라고요? 내 돈.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뭐에 속으시면 안 되냐면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대. 아파트 5억짜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채가 얼마가 있느냐,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 원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5억짜리가 있는데 부채가 3억이고 자본이 2억이야.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값이 만약에 1억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냐면 만약에 이게 1억 떨어져갖고 4억 됐잖아요. 4억에 팔면 3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수중에는 얼마만 떨어지는 거예요? 1억만. 그래도 요즘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잠을 못 자네, 죽이네, 살리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 이런 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주변에도 대출금만 한 달에 200씩 나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대출금이 얼마가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출금이 200씩 나가면 안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집들은 대부분 무조건 뭐를 해야 되냐면 맞벌이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명이 돈을 안 벌어. 근데 대출금으로 매달 200이 나가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위에 말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0 전후라고 보면 만약에 300만 원을 번다라고 볼게요. 그럼 대출금 갚으면 얼마 남죠? 100만 원 남죠. 100만 원으로 웬만한 집 생활 안 돼요. 맞죠? 그럼 진짜 막말로 밥에다가 간장만 부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행복하다라고 보는 사람이라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집이 있대 그러면 이것까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대출 얼마 받았어? 네 돈 얼마야? 이것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5억짜리 집인데 진짜 이 상황이야. 그러면 힘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처남이 5급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아기도 나왔는데 그 전에 만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뭐 은행원, 뭐 약사, 어쨌든 좀 돈 좀 버신다라는 직업이었는데 장가를 못 갔었던 이유가 상대방 집에서 요구하는 게 되게 셌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30평대 이상 되는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빚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한 5억 이상을 뭐 해야 돼요? 들고 오란 얘기예요. 근데 참고로 저희 처갓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그냥 빌라 조그만 거 살고 계시고 그냥 아들, 딸 키우시느라 이렇게 돈 다 쓰신 집안이라 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잘 만나셔서 저기 7급 공무원 만나서 결혼하셨죠, 작년에. 그리고 최근에 아기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집 꼬맹이는 이제 후자가 된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혼자여갖고 이쁨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아기짓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자산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다음에 자본은 내 거. 그래서 이게 많아야 좋은 겁니다. 맞죠? 왜냐면 이거는 남의 거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뉴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나쁜 놈들이에요. 뭐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TV에 나오거나 다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해요. 만약에 자산이 100억이래. 빚이 90억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근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근데 이거를 안 까죠. 왜요? 이거 까면은 그 사람 안 믿으니까. 왜냐면 대부분 다 빚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익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 돈이 수익이에요. 비용은요, 쓴 돈. 그럼 뭐가 많아야 좋은 거죠? 네, 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10억이야. 비용이 7억이야. 그러면 이익은 몇 억이 되는 거예요?
3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대부분 TV에 보면은 뭐 매출액이 100억이래.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매출액 100억인데 만약에 이익이 1000만 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겉만 번지르하는 회사예요. 왜냐면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맞죠?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았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은 이것도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허수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1억이라는 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억이 옆집 강아지 이름이 됐어요. 막말로. 1억 그러면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어때요? 많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의 50% 정도는요. 통장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못 찍어보고 죽어요. 진짜로. 1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억 그러면 뭐 별로 크지도 않은 금액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실제. 1억 한번 모아 보십시오. 제 장담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딴 거 없고요. 이익만이 나면 좋은 거고 손해만이 나면 뭐 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꼈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얘 때문에 그래요. 아껴 쓰면 비용이 줄잖아요. 그리고 영업직 직원들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나가서 일 따오라고. 왜요? 영업직에서 일을 따와야 이게 늘어나잖아요. 수익이. 그래서 얼마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해요. 얼마 쓰느냐. 그래서 저 그 박명수 씨 있잖아요. 박명수 어록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작은 돈 모아봤자 작은 거밖에 안 돼요.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쌓이면은 커지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모으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혼자 이렇게 나오셔서 사시는 분들 월세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에. 저도 한 2년 정도 따로 나와서 살았었는데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다 내가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씩 요리도 하고 안 쫓겨나려면 해야 돼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요거 두 개는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뜻까지. 왜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재무상태표 해놓고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 근데 기간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섞어서 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또 쭉 넘어갈 거예요. 25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거기 밑줄 쳐져 있죠? 경영자. 요건 시험 문제에 한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경영자들이 월급 많이 받죠. 맞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도 다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한마디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죠, 실제.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였지? 대만이었나? 대만에서 그 비행기 관련된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손주한테 물려줬는데 손주가 너무 방탄하게 생활을 해갖고 회사 뺏겼잖아요. 맨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자동차 하나 사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다가 회사 뺏긴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오는데 분식회계라고 있어요. 예. 간혹 가다가 분식회계 그러면 분식집에서 하는 회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분식회계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가짜로. 예,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왜 늘리냐면은 내가 경영을 잘했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짜 정보를 보여주는 걸 무슨 회계라 그래요? 분식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다 걸리면은 이분들이 가잖아요. 감옥에. 누가 가요? 경영자가. 왜냐면 회사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경영자가 잘해서 망해도 경영자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생각보다 월급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많이 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쓸데없이 많이 받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월급이 만약에 1,500만 원이에요. 세금 떼기 전에. 그러면 세후는 얼마 받을까요? 찍으세요. 내가 만약에 월 1,500을 받아. 그러면 통장에 얼마 찍힐 것 같아요? 1,300?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참고로 얼마 찍히냐면 이만큼 찍혀요. 500만 원이 세금이에요. 이거 제가 계산해봤어요. 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 1,500 받았었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970에서 1,030만 원 사이? 매달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500이 세금이에요. 참고로 많이 벌면 많이 내요. 나중에 소득세 할 때 설명드릴 건데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예요. 45%를 뭘로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남는 돈에. 많이 냅니다. 생각보다.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만큼 내려면 연봉이 2억 5천에서 3억은 넘어야 돼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인터넷 뉴스에 뜨잖아요. 댓글에다가 쓸데없는 말 막 쓰시는 분 있어요.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많이 뛰냐. 참고로 그분들은 거기에다 쓰지도 않아요. 꼭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 꼭 거기에다 댓글 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50% 내도 좋으니까 저만큼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고로 진짜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인데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 여기 있죠. 프랑스가 이 정도 대요. 참고로 복지국가는 많이 내요.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 아니잖아요. 복지국가로 가려고 준비 중인 거지. 근데 왜 많이 뛰냐면 복지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프랑스는 거의 70% 가까이 떼요, 세금을.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도 이거잖아요. 뭐요? 복지국가. 맞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돈을 뭘로 거두셔야 돼요? 세금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세율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면 안 오르냐 그런 거 없어요. 다 올라요. 근데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작년에 받아서 잘 쓰셨잖아요. 코로나로 해갖고 지원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받아서 썼죠.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받았으니까 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꼭 이만큼 받으십시오. 행복할 것 같아요. 이만큼 받으면. 연봉으로 치면 1억 8천이잖아요. 거의 2억대인데. 괜찮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넘버 2는 한 4천만 원? 4천 좀 더 되는구나. 그러니까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신 게 나중에 혹시 사업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월 1,000만 원을 받아요. 직원이 월 1,200만 원이 받아요. 이거 법에 걸려요. 일반적으로 월급은 사장님이 직원이 받는 거하고 똑같거나 커야 돼요. 이거 되면은 저기 어디냐 국세청에서 소송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급으로 많이 안 주고 성과급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월급은 사장님이 더 적으면 이건 실제 법원에서 판결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실 때 직원이 되게 일을 잘해. 그러면 뭐 성과급이나 그런 다른 걸로 줘야지 월급 책정을 많이 하면 이거 국세청에서 두드려 맞아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5페이지 2번에 보시면 계속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이요? 계속기업.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계속하려고 사업해요? 아니면 오래 망하려고 사업해요? 당연히 계속하려고 사업하죠.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꿈을 안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대손손 뭐 해주고 싶어요? 물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다들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업 힘들어요. 제가 좀 가끔씩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식당 가갖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 이제 한 달 후에 또 가야지 그리고 차 끌고 갔는데 없어졌네. 이런 게 비일비재예요. 특히 어디 가면 비일비재하냐면 신도시.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살던 집이 청라에서 차 끌고 가면 10분이면 되고 지금 사는 데는 김포 신도시에서 좀 가깝거든요. 그러면 신도시를 가끔씩 들어가요. 왜냐면 신도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아요. 맛집들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오래 못 버텨요. 몇 군데 빼놓고는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 얼마 전에도 청라에 밥 먹으러 한번 들어갔었는데 좀 슬펐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쇼핑몰 있죠. 되게 큰데 거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었는데 두 집 건너 하나, 한 세 집 건너 하나씩은 없어요. 비어 있어요, 점포가. 근데 그게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외로 송도도 들어가 보면 은근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확실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잘 되는 데 가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집은 안 가려고 하고 이게 너무 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에도 요 생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계속 뭐 할 거다? 사업을 영위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요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경영자. 경영자. 왜 이래? 오타가. 자. 계속 온다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과 통합 표시.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구분이 뭐 하는 거죠? 네, 나누는 거죠. 네. 나누는 것. 통합은요? 합치는 것. 그래서 표시할 때에 나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합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중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하면은 따로 표시하고 덜 중요하면은 합쳐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저희가 나중에 요게 있어요. 수도광열비라고. 요 수도광열비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요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 그래서 덜 중요하면은 요렇게 합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하면은 따로 써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전력비로 쓰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 무슨 요금이에요? 전기요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전기요금이 중요해. 그러면 따로 쓰고 우리 회사에서 전기요금이 덜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쳐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해주셔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쪽지 시험 보는 거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들은 기억 안 나도 뒤에 가서 또 하거든요. 또 하는데 암기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네. 참고로 그 2장짜리 드린 거 있잖아요. 저보고 쓰라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거든요. 하도 많이 써갖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빌려드리잖아요. 간혹가다 대신 시험 봐달래. 제가 치마 입고 들어가면 걸립니다. 맞죠? 그 부분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하실 수 있는 거는 뜻풀이랑 그 다음에 암기 좀 해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우리 절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그러고 살았는데 이거 따면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이거 따서 나중에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언제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 자격증 29개 있는데 지금 딱 2개 써요. 운전면허증하고 전산세무 1급. 나머지는 다 그냥 놀고 있어요. 참고로 간혹 가다가 회계 수업 없으면 컴퓨터도 가르쳐요. 왜냐면 저 다 있거든요. ITQ도 있고 컴알도 있고 컴기초도 해봤고 그리고 간혹 가다 수업 없으면 그것도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은 그냥 이 생각으로 따세요.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따두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배우면 무조건 따세요. 안 배운 건 당연히 안 따겠지만 내가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일단 따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올해 못 땄어. 근데 내년에 필요해. 내년에 다시 공부하잖아요. 올해 공부하는 거에 2배 이상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1년 지나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따놓으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우 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는데 10년 전에 땄어요. 괜찮아요.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땄냐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저께 딴 사람이나 10년 전에 딴 사람이나 회사 가면 못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어떤 차이는 좀 있냐면 최근에 딴 사람이 가서 쓸 때 조금 더 반응은 빨리빨리 하겠죠. 왜냐면 최근에 해봤으니까. 근데 요즘에 좋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도 있고 내가 뭘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터넷 들어가도 있잖아요. 책도 좋은 거 많잖아요. 어차피 회사 가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미리 배워두면 좋은 건 뭐냐면 다시 할 때 습득 속도가 훨씬 더 어떻죠? 빠르죠. 그리고 옛날처럼 안 가르쳐줘요. 회사에서. 옛날에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건 이렇게 하는 거고 되게 상세하게 가르쳐줬는데 요즘에는 뭐만 가르쳐주냐면 부려먹을 것만 시킬 것만 가르쳐주지 그 이상 안 가르쳐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크면 내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옛날처럼 뭐 도와주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쟤는 쟤고 나는 나예요. 왜냐면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무조건 배우시면 따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격증반에 들어왔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이 있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아우 저 한 3년 동안 쉬어서 기억이 안 나서요.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분들 얼굴 되게 평안해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자격증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분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이게 이거였었지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3년 전에 못 땄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더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면 기억도 덜 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꿈 꿔요. 무슨 꿈 꾸냐면 군대 끌려가는 꿈. 아직도 꿔요.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스토리도 똑같아요. 나 군대 갔다 왔다고. 그래 끌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갔다 오시면 된다고. 그리고 막 국방부에 전화하고 그러다 맨날 깨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딸 수 있는 건 따두시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자격증 50개 따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요리도 보면은 일식, 양식, 중식, 한식, 보거 그럼 5개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따면 되죠. 또 제가 29개인 이유 중에 하나가 ITQ만 해도 3개잖아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식으로 해서 29개지 하나하나씩 하면은 15개인가? 14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적은 수는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게 30대 중후반부터는 돈 안 되는 건 솔직히 안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참.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비교재무제표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 위에나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단기하고 전기. 그래서 단기가 언제라 그랬죠? 올해. 그래서 2022년. 전기는요, 2021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교를 하는데 올해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파는 것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직원 수도 다르고 돈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교 당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도 저도 장가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종종 비교를 하세요. 이제 나갔다가 이제 어머님 친구들 만나시면 이제 자식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자식은 얼마를 버내는 등 뭐라고 사내는 등 그런 얘기들 간혹가다 하시죠. 어머님들이. 그러면 전 맨날 그래요.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월급 명세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끼리 이야기하실 때 한 MSG를 한 1.5 정도 뿌리세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300 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300 받으면 한 400 받는다 그러고 꼭 MSG를 좀 뿌리세요. 왜냐면 그대로 얘기하면은 저 집 아들한테 질까봐. 제가 맨날 그래요. 왜 그렇게 좋은 회사를 3달도 안 다니고 그만두냐고. 월급도 300도 주고 회사에서 차도 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3개월 후에 다른 데 다닌대. 그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또 MSG 많이 뿌리셨구나. 근데 비교 당해서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자기를 비교해요. 근데 언제 하고 비교하냐면 작년. 그래서 뉴스 저도 잘 안 보는데 요즘 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뉴스 보다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여기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작년보다 올해 얼마만큼 늘었다 이렇게 나오지 어느 회사랑 비교를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삼성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항상 자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자기계발서를 몇 개 봤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거 쓰죠. 이력서를 1년에 한 번씩은 쓰래요. 그리고 뭐를 보냐면 작년의 이력서보다 올해 이력서가 한 줄 이상은 늘어나야 내가 1년 동안에 회사 생활을 잘한 거다 라는 식으로 써있는 그 자기계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1년 동안에 사회생활을 했으면 뭔가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줄어들었어. 아니면 똑같아. 그러면은 발전이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회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올해 무조건 늘어나야 돼요. 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재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맞죠?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딸내미 손잡고 슈퍼 가면 무서워요. 과자 몇 개 집지도 않았는데 10,000원이 넘어가니까. 과자값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참 희한한 게 그 비싼 걸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갖고 예전에 4살 때였나? 한번 이제 마트 가갖고 그 인형이었나 뭐를 사준다 그랬어요. 안 사주면 또 난리 나니까. 그 갔는데 10개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9개가 할인이었고 하나만 할인을 안 했어요. 근데 뭐를 집어요? 그 하나를 집어요. 그래갖고 너 눈 대단하다. 그리고 사주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요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액이나 이런 건 작년에 비해서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사 운영을 잘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성.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은근 많아요. 왜 문제가 되냐면 좋은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회사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죠. 맞죠?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게 깨져요. 계속성이.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성이라는 게 한 번 쓰면은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담당자는 썼는데 또 B라는 담당자는 안 썼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는 데는 가실 때 고민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자리 알아볼 때 여기도 자주 가잖아요. 잡코리아. 만약에 뭐 인천 경리로 알아봤어. 그러면 여기 회사 이름을 누르시면 어딨더라? 기업 정보였나? 요런 게 떠요. 최근 몇 년간 몇 회 채용했다. 여기 들어왔는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 이거 횟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뭐 했다는 얘기죠? 그만뒀다는 얘기죠. 또 너무 자주 바뀌는 데는 우리는 아직 회사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면에 반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과거에 면접 보러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면접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서는 뭐 뽑아준다 그래도 당연히 안 갈 거였었는데 좀 열받은 일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였나? 이제 다시 학원 쪽으로 들어와 갖고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내일 면접 보러 간대요. 그래갖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회사 어디예요? 근데 딱 들었는데 거긴 거예요. 내가 저거 보여주고 고민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말고 다른 데 면접 보고 다른 데 취업하셨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이 이게 안 돼요. 계속성이. 왜냐면 사람들마다 배우는 데도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도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는 데는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잘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라 제가 봤을 때 모든 건 다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격리직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격리직 월급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그만둬도 할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나 그만두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월급은 당연히 뭐예요?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다가 이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너네 나 없으면 힘들걸? 그러니까 굴러는 가요. 나 없다 그래서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 없으면은 힘들 수 있어 라는 액션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월급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참고로 저는 여기 오고 3개월 만에 월급 20만 원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요거 있다 그랬잖아요. 전산세무 1급. 이게 평균 합격률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5에서 10%. 근데 학원에서 이거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땄죠. 근데 땄는데 이제 원장님이 처음에는 한 장 올려주겠대요. 10만 원.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합격률 낮아요. 2장 주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갑 상황이었으니까. 갑이 됐을 때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참고로 제 지금 받는 거는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받아요. 월급으로.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 높습니다. 300 안 돼요. 참고로. 300 안 되는데 어쨌든 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한 8, 9년 정도 됐는데 한 100만 원 올려놨죠. 근데 100만 원 올리려고 저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했어요. 총대도 메고 남들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돈 관련돼서 다들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액션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몸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고로 저 집이 인천이라 인천에 있는데 서울로 가면 지금보다 더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또 서울로 다니면은 출퇴근 시간에다가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보고 어디로 갈지도 정하셔야 돼요. 근데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서울이 좀 더 기회의 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풀렸을 때에 인천에서 잘 풀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서울에서 잘 풀리면은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항상 목표가 확 해서 왕창 벌자가 아니고 전 그냥 오랫동안 꾸준히 벌자가 목표라. 그래서 지금도 목표는 이렇게 그냥 외진 데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에서 한 70대까지 그냥 2, 300만 원 받고 오랫동안 하는 거. 전 이게 목표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지방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남자들은 그게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있겠지만 일 그만두잖아요. 그때부터 어깨가 축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서글퍼져요. 저도 그걸 언젠간 보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보게 됐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남자든 여자든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쪽 그 격리 직원은 진짜 좋은 게 이상한 회사만 아니면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장님들이 돈 만지는 사람 자주 바뀌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쿵짝 잘 맞으면 오래 다니십시오. 그러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차 살 때 50% 대주신 사장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차야 그러면 1,000만 원을 그냥 회사 돈으로 대줬대요. 너 고생했다고. 뭐 그런 회사라 그러면 오래 다닐 수 있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안 대주잖아요. 나 차 사준다, 나 차 산다 그래서 안 도와주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다 케바케라. 정답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시간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8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요거 피시면 돼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요거 한 장짜리 있어요. 문제 있는 거 번호. 요거 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거기 보시면 거래의 8요소라고 있거든요. 몇 요소요? 8요소. 근데 저희는 10요소로 외울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또 요게 모양이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T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T계정. 근데 요즘에는 이거 사람이 그려요? 컴퓨터가 그려줘요? 컴퓨터가 그려줍니다. 참고로 저 배울 때는 항상 왼손엔 주판, 오른손엔 자였어요. 왜냐면 맨날 이거 그렸거든요, 실제. 왜냐면 저는 수기로 배우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안 그려요. 누가 다 그려줘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을 뭐라 그러냐면 차변이라 그래요.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대변.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왼쪽이란 말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거기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 늘어나면 대변, 부채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 늘어나면 대변, 자본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요게 좀 달라요. 교재랑. 수익 늘어나면 대변, 수익 줄어들면 차변, 비용 늘어나면 차변, 비용 줄어들면 대변. 거기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익 발생하고 무슨 발생이요? 비용 발생.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